절반 정도는 고배당주를 가져가시고 나머지 주 가지고 이제 지수 투자, 이제 약간의 테마 투자를 하시는 거를 권장드리지만 지금 같은 때에는 방향성을 조금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고배당주보다는 성장주의 비중을 조금 높여야 되는 시기입니다. 고배당주 자리에다가 오히려 지수를 넣고 그 다음에 테마주를 조금 더 투자를 해서 비중을 좀 올리셔서 운용을 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연간으로 만약에 배당주에서 지금 3.5% 4% 정도의 이자를 받고 계셨다면 사실 배당의 규모를 한 2%나 1.5% 정도로 낮추고 자본 차익을 늘려서 연말에 그거를 배당보다 훨씬 더 좋게 쓰실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스그룹 파트너스의 황호봉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해외 주식이랑 해외 채권, 원자재 등 국내외 자산들을 많이 운용을 했고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연금 관련해가지고 운용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했을 때 지금의 300만 원이 미래에는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네. 당연히 사실 300만 원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제 300만 원이라고 쓴 이유는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서베이를 했는데요. 국민들한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답이 나와서 이제 저도 차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서울에 사시는 분들 또 뭐 이제 지방에 사시는 분들 다 이제 물가 수준이 다르고 소득 격차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칭해서 쓰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가지고 계시는 자산, 그 다음에 또 보유하고 계시는 또 부동산, 뭐 이런 환경들을 다 고려했을 때 그 부분들은 또 따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께서 어딘가에 투자를 하셨을 때 한 8% 정도의 수익률을 만들어 내시면 그 부분이 작게는 300만 원, 또 이제 많게는 이제 또 그 이상의 또 많은 수익을 가지고 와서 그런 인컴 자산들이 여러분들의 노후 소득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해보면은 그 네. 8% 수익률을 내면서 이제 나중에 월 3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환급 비율이 좀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떤 한 계좌에 다 넣어서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퇴직금이 IRP에 들어있는 거를 8% 수익률을 다 내가지고 내가 그거를 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은 계좌보다는 그 자금의 역할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쓰셔야 되는 자금들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 쓰셔야 될 자금들을 필수 생활 자금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에 쓰셔야 될 아주 필수적인 돈, 그 돈들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한 계좌에다가 파킹을 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유지생활자금이라 그래서 요게 이제 한 8%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운영하시면 아주 좋은 그런 계좌가 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연금저축 계좌도 좋고 IRP 계좌도 괜찮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든지 간에 그 제도에서 8% 정도의 수익률을 일단은 목표로 삼으시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나머지 자금을 가지고는 미래생활자금이라 그래서 한 7년 이상의 나중에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자금 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유지생활자금에서 전체적으로 모두 8%가 나오면은 사실 정말 좋겠으나 그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시장이 또 부침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장이 너무 좋으니까 뭐 10% 이상의 수익률도 월등하게 사실은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에도 한 2, 3년 정도를 평균으로 봤을 때 8%를 잡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미래생활자금까지 포함했을 때 8% 정도까지 잡을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짜셔야 된다는 거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좀 장이 좋잖아요. 네. 이런 시기에는 이제 조금씩 운용 방식을 바꿔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수생활자금, 그다음에 유지생활자금, 미래생활자금이 있어요. 근데 필수생활자금은 지금 이렇게 장이 좋다고 하더라도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필수생활자금은 여러분들께서 병원을 가시거나 아니면은 어딘가에 뭔가 가족 행사가 있다거나 이렇게 갑자기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쓰셔야 되는 자금이고 그리고 또 갑자기 유지생활자금에서 뭔가 이슈가 생겼을 때 또 쓰셔야 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필수생활자금은 건드리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속 파킹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지생활자금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인컴을 이제 뽑아내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계좌인데, 그 계좌에서 인컴 자산들이 중심으로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를 짜고 계셨다라고 하면 분명히 커버드 콜도 들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채권도 들어가 있을 거고, 고배당주도 조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조금 변화를 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커버드 콜은 사실상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올라가더라도 상방이 막혀 있기는 하지만 여튼 많은 인컴을 뽑아내주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다고 하더라도, 채권 같은 경우는 조금 공격적으로 가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기존에 그냥 뭐 종합채권이나 아니면 국내 일반적인 채권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면 미국 투기 등급 채권, 즉 하이힐드 채권 같은 걸로 바꾸시는 그런 운용을 하셔도 사실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계좌에서 만약에 고배당주를 일부 가지고 계셨다라고 한다 그러면, 물론 고배당주에서 나오는 인컴이 여러분들의 유지생활 자금에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IT 주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테마 쪽으로 조금 비중을 그쪽으로 옮겨가시는 것도 유지생활 자금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키는 미래생활 자금입니다. 미래생활 자금은 이럴 때 사실 돈을 조금 벌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 미래생활 자금은 제가 말씀드리기로 절반 정도는 고배당주를 가져가시고, 나머지 주 가지고 이제 지수 투자 조금, 그리고 이제 약간의 테마 투자를 하시는 거를 권장드리지만, 지금 같은 때에는 요거를 방향성을 조금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고배당주를 살짝 바꿔서 고배당주 자리에다가 오히려 지수를 넣고, 그 다음에 테마주를 조금 더 투자를 해서 비중을 좀 올리셔서, 이럴 때 미래생활 자금의 규모를 이렇게 확 늘리시는 그런 운용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대응을 하시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그냥 일반 계좌에서 고배당주나 미국 ETF에 그냥 장기 투자하는 게 낫겠다 이런 네. 주장도 많은 것 같은데, 작가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자산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를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미국 ETF에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미국 ETF도 그냥 일반적인 고배당주를 가지고 계셔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뭐 배당 성향이 올라가는 ETF도 있고 배당률만 사실은 좀 높은 ETF들도 있으니까, 그런 ETF들을 투자하셔서 배당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지수나 다른 테마만큼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그런 투자를 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고배당주보다는 성장주의 비중을 조금 높여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 사실은 좋기는 하지만, 연간으로 만약에 배당주에서 지금 3.5% 4% 정도의 이자를 받고 계셨다면, 사실 배당의 규모를 한 2%나 1.5% 정도로 낮추고 자본 차익을 늘려서 연말에 그거를 배당보다 훨씬 더 좋게 쓰실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말씀을 다시 드려봅니다. 개인 연금 운용할 때 뭐 미국 주식도 있고 그 안에서 국내 주식도 있고 채권이나 금 투자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보면 좋을까요? 현재 현금 흐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훨씬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50대라고 하더라도 일찍 은퇴해서 그냥 지금 직장을 안 다니시는 분은 금융자산에서 일부 배당으로, 그 다음에 인컴으로 현금을 확보를 하는 게 사실은 우선입니다. 그래서 성장주 좋다고 성장주를 막 다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만약에 지금 직장을 벌써 은퇴를 하셨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되죠. 왜냐하면 일정적으로 금액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야 그래야 사실은 생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 60대라고 하시더라도 현금 흐름이 아주 괜찮다 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직장을 옮기셔서 옛날만큼의 소득은 아니더라도 일정의 소득이 나오시고 그거 가지고 지낼만 하시다라고 하면은, 그럼 유지생활자금에서도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미래생활자금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금 흐름이 어떤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고, 그거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변경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연금 계좌 운용할 때 네. 좀 어려웠던 점이 ETF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이걸 좀 고를 때 어떤 걸 기준으로 하면 좋을지. 본인의 성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은퇴 이후에 만약에 ETF 운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인컴이랑 고배당 쪽으로 먼저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우선이에요. 그게 아니고 조금 어렸을 때 만약에 연금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우량주 쪽으로 가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만약에 정 모르시겠다라고 하면은 S&P 500으로 다 채우셔도 돼요.
그리고 또 아니면 나스닥으로 다 채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주식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거 안 하시고 그것만 투자를 하셔도 큰 이익을 보면 모를까 손해를 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근데 20, 30대의 사실은 이야기고 5, 60대로 넘어가면은 조금 그래도 인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둔탁한 그리고 상승의 변동성이 좀 적은 그런 ETF들로 가져가시는데 그거는 이제 배당률을 보시면서 이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 배당도 좀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당률이 높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좋은 ETF나 좋은 기업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배당은 사실은 높게 주는데 기업 실적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가격이 떨어져서 이렇게 배당이 높게 나오면은 그거는 사실은 착시 효과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실 때에는 작년에 배당을 얼마 줬지? 근데 올해는 배당을 얼마 주는구나. 작년에는 이만큼 벌었었네. 이 ETF의 기업들이 이 정도 벌었던 기업들로 채워져 있었네. 근데 그거보다는 올해 조금 더 버는 기업들로 리밸런싱이 돼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좀 바꿔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뭐 5, 60대들 중에서 이제 인컴 투자를 하신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커버드 콜 100%로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커버드 콜은 운용이 꼭 필요한 자산입니다. 떨어질 때는 비슷하게 떨어지고 올라갈 때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덜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상방은 막혀져 있고 하방은 똑같이 열려져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운용을 해야 되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커버드 콜을 투자를 하실 때에는 전체 자산 중에 한 절반 정도 투자를 하시고 나머지는 뭐 채권 회사채라든가 그 다음에 고배당주라든가 이런 주식들로 채웠다가 약간 이렇게 변동성이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주식을 조금 정리를 하고 계셨다가 채권을 가지고 다시 커버드 콜로 옮기시던가 아니면 그 주식을 판 부분만 커버드 콜로 옮기셔가지고 커버드 콜의 주수를 늘리시는 이런 리밸런싱을 하시기를 좀 강권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그게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 커버드 콜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원금을 빼먹고 내가 인컴으로 받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날이 꼭 와요. 왜냐하면 금융상품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드 콜 하실 때는 꼭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하실 생각을 꼭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60세 시작하게 되는 노후 준비는 50대랑 좀 전략을 어떻게 다르게 가져가 봐야 될까요? 만약에 60대에 조금 더 연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자산을 늘려가시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사실은 집이 만약에 거의 대부분의 자산이다라고 하면은 조금 규모를 축소해 가시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서울에서 큰 전세를 사신다라고 하면 규모를 조금 줄이셔서 뭐 외곽으로 나가시더라도 일단은 현금을 뽑아낼 수 있는 자산의 규모를 확보하는 것이 저는 가장 1번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60대 정도면은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을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확보가 일단은 되시고 나면은 그 자산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조금 안전하게 짜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장이 좋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지금 집을 처분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부동산을 처분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마련해서 나는 연금 계획을 짤 거야 라고 해서 마련을 하셨는데 만약에 중간중간에 조정장 끝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마이너스가 나거나 하면은 굉장히 견디시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60대에 시작하시면 초반에는 자금 확보를 하시고 나서 조금 보수적으로 운용을 하시면서 금융시장에 적응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하는 시간을 조금 이렇게 길게 좀 가지고 가셨다가 그 이후에 조금 익숙해지시면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런 장이 또 오거든요. 이런 장이 왔을 때 그때 이렇게 처음 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부분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때 돈을 버셔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계획을 짜면은 조금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나중에 꺼내 쓰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중요하죠. 네, 뭔가 합리적으로 인출하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우선은 언제부터 꺼내 쓰느냐라고 하는 거는 소득이 끊어졌을 때부터 이제 꺼내 쓰면 됩니다. 완전히 소득이 끊어졌을 때의 연금 수령을 하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꺼내 쓰시는 방법은 사실은 세금에 따라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은 과세 내가 연말정산 할 때 그 세액공제를 안 받은 부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퇴직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익분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순서는 사실은 정해져 있고 그 순서에 따라서 나오는 대로 사실은 빼서 쓰시면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뭐 다른 뭐 이걸 팔아서 쓰겠다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그냥 연금으로 나중에 돌리신 다음에 나오는 순서대로 편하게 쓰시면 될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좀 네. 늦게 받을수록 유리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실제로 좀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뭐 이렇게 연기를 하면 뭐 이제 7%씩 늘어나면서 최대 뭐 30%대 중반까지도 나중에 갔을 때의 그 규모를 이렇게 규모가 커질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연기를 하면서 지금 받을 수 있는 거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받을 수 있는 게 나중에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랑 감안해서 늘어나는 속도랑 감안해서 뭐 본다라고 해서 그것까지 다 포함한다고 하면 실질적인 손익통산의 기준이 어디까지 갈 거냐라고 하면 거의 70대 중후반까지도 사실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늘리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연금은 그냥 나오시는 대로 그냥 받아 쓰시는 게 저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서 차라리 다른 투자를 더 하는 게 더 좋다 생각하죠. 기존에 하고 있는 데에서 돈을 조금 적게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연금도 나오고 국민연금도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필요한 돈이 어느 정도 있을 거니까 개인연금이 나올 때 그 개인연금이 나오는 거를 다 받지 않고 일부를 또 재투자해가지고 운용을 하면은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뭐 국민연금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규모를 사실은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투자를 계속 조금 더 이어나가시는 게 저는 좀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좀 연금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도 좀 궁금하신 분들 많은 것 같거든요. 무조건 따로 하셔야 돼요. 무조건 따로 하셔야 되고 이거는 합산하는 순간 세금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의 우물에 넣어놓고 하면 그래도 편하니까 그게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연금 전환을 하고 난 다음에 세금이 그러니까 3.3%에서 5.5%그 이 구간에 들어가는 돈이 1년에 1,5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부부가 남편, 부인 이렇게 하면은 1년에 1,500만 원, 1,500만 원씩은 그냥 세금을 아주 적게 내면서도 이익을 가져다 쓸 수가 있는데 이거를 한 통에 모아버리면 나머지는 16.5%로 구간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혀 하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부부는 나눠서 하시는 게 사실은 저는 좋다라고 이제 무조건 나눠서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좀 아이를 늦게 낳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자녀들 교육이 끝나지 않은 50대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은 좀 노후 준비를 할 때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이론적으로 보면 늦게 결혼하셔서 늦게 자녀를 낳으신 분들은 돈을 많이 벌어 놓으셨어야지 맞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그래도 쌓아 놓으신 돈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비로 이제 거의 대부분 다 빠져나가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지 못한 케이스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50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쓸 돈들이 많다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걱정들이 많으세요. 그런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는 어떻게든지 근로를 계속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근로를 계속 이제 일을 계속 하시는 게 좋고 두 번째로는 그런 사실 우려가 있으시다라고 할 경우에는 미래생활자금의 비중을 조금 많이 늘리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이제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미국 주식 쪽에다가 비중을 좀 높게 가져가시라라고 이제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 주식을 사실 보면 1970년서부터 한 2020년 지금 20년대 중반까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거의 연 평균적으로 따지면 8에서 10% 정도의 수익률이에요. 단 그런 건 있죠. 만약에 석유 파동 같은 그런 위기 때의 주식을 팔거나 아니면 IT 버블로 주식이 한참 조정을 받을 때 주식을 또 팔거나 아니면 2008년부터 9년까지 굉장히 글로벌 경제 금융 위기처럼 침체기가 왔을 때 주식을 팔면 손해가 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꾸준히 만약에 투자를 하시는 자금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8에서 10% 정도의 수익이 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8에서 10% 정도의 지수가 수익이 나면 잘 찾아보면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이 나는 종목이나 테마나 섹터들이 꼭 존재합니다. 그럼 그런 케이스는 그 섹터의 비중을 또 높여서 투자를 하시면 생각보다 꽤 많은 수익이 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50대 되실 동안에 노신 건 아니시잖아요. 그 중간중간에 뭔가를 자기 개발을 하시거나 회사 일을 많이 하시거나 이렇게 노하우들이 쌓여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 쌓여 있으신 것만큼 금융에 대한 노력도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그 노력대로 부지런히 하시면 지금의 주도주에 대한 부분 파악을 하시는 게 굉장히 빠를 거고 그러면 미래생활자금의 주도주의 비중을 조금 자신 있게 늘릴 수 있는 그런 노하우도 분명히 가져가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미래생활자금이 남들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더 훨씬 빨리 늘어나게 애시당초부터 규모도 조금 더 많이 투자를 해서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이렇게 포지션을 잡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부모 부양까지 해야 되는 네. 약간 낀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런 분들 네. 조금 어떻게 네. 대비하면 좋을까요? 네, 저희 책에도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들었던 사례 같은 경우는 부모님 수술비로 일단은 가지고 있던 퇴직금을 거의 다 쓰고, 그리고 자식도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50대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50대 같은 경우는 집을 옮겼어요. 그래서 집을 옮겨서 그 자금을 가지고 이제 노후 자금을 사실은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50살서부터 55살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지쳐 있을 나이이기도 하지만, 연금을 만약에 생각하시고 노후를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마지막 스퍼트를 한번 뛰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연금저축과 IRP에다가 여러분들이 넣을 수 있는 돈이 1년에 1,8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ISA에다가 넣을 수 있는 자금이 1년에 2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걸 5년 동안 최대한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최대한 많이 넣으시면 원금 위주로 따지면은 1억 9천만 원, 그게 아니라 이제 중간에 조금 운용을 하면서 넣는다라고 하면은 2억 원까지도 사실은 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2억 원까지 한 5년 동안 정말 죽자사자 모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죽자사자 모으고 나중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조금 처분을 한다든지 옮긴다든지 해서 적어도 한 5억 정도의 자금 정도를 사실은 확보를 해야 나중에 이제 50이 넘어서 부모님도 계속 부양을 하고 자식이 이제 대학 가서 나중에 뭐 시집장가 간다고 했을 때에 조금 보태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지만 마지막 스퍼트다 생각을 하고 50살서부터 55살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은퇴 자금을 모으시기를 강권드립니다. 구독자분들한테 좀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 초까지만 해도, 재작년 말까지만 해도 노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아서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왜냐하면 예전에는 꼬마 빌딩을 사서 해결을 보시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 정책이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부동산이 약간 좀 꺾이면서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이 당연히 꺾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서 굉장히 낙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최근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 분들의 고민을 거의 다 해결해 준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앞으로 꼭 더 지속되겠지만, 그리고 지속이 안 될 수도 사실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벌려면 일단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거는 지금부터라도 자금을 최대한 모아 놓으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은퇴하시고 나서도 머지않은 시간에 이렇게 좋은 시장이 한두 번쯤은 또 올 것이고, 그때 또 본 자금을 더 늘리셔서 그 다음에 은퇴 자금으로 인컴 포트폴리오로 충분히 8%짜리로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 때문에 최대한 모으십시오. 최대한 모으시고 1억 천금보다는 최대한 모으셔서, 만약에 지금 못 하셨다면 다음에 또 기회가 오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아직 늦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 안에 금융 공부 열심히 하셔서 많은 좋은 유튜브 많이 보시고, 이 도너리 유튜브 보시고 공부 많이 하셔서 그 다음에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